안녕하세요.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.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건 여러 요소가 있지만 바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 그리고 또 가격 변동이 가장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은 부동산하고 관련된 모든 업종의 사람들, 요 사람들이 분석하기 바쁩니다. 부동산에는 일정한 공식이라는 게 있죠. 강남, 서초, 송파 요쪽 아파트 가격이 일단 오르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마용성, 강동구, 동작구 요 순으로 일단 오릅니다. 그리고 어중간한 애매한 위치에 동대문구가 바로 부동산의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. 동시에 과천, 판교 같은 곳의 가격도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 이후에 서울 외곽 또 변두리 지역의 아파트까지 여기까지 이제 가격이 들썩거리면 그 오름세가 이제 수도권 전체로 번지고 그 다음에 그게 뚫리고 나면 바로 전국, 지방, 대도시 이렇게 다 퍼지게 됩니다. 대세 상승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모든 부동산 기획하는 사람들은 기획자들은 서울 아파트 가격의 변화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분석합니다. 지난 부동산 폭등기를 돌아보면 대략 한 2018년부터 2021년 가을까지라고 보면 됩니다. 이 기간의 특징은 한번 상승세를 타고 중간에 또 숨고르기를 조금 하는 듯 하다가 다시 상승기에 접어들 때도 강남, 서초, 송파부터 지방의 저 논두렁 위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까지 다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상승을 했었던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의 상승 패턴은 그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. 마용성, 강동구, 동작구 여기까지는 그래도 잘 나가는데 그 다음 지역들은 힘을 받지 못합니다. 엄청난 허들이 있어요. 여기서 또 태클 들어가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. 아니 나 판교 사는데 과천 사는데 나 수원 사는데 우리 동네에 지금 다시 다 가격 회복했다.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어요. 물론 일부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이 한두 곳 있긴 합니다. 하지만 그 패턴이 예전하고는 굉장히 좀 다릅니다. 지금은 거래량이 많지 않고 한두 개가 이제 갑툭튀처럼 갑자기 이제 하나씩 거래되는 거 요게 이제 최종 가격이 돼 있는 상황이 꽤 많아요. 그거를 이제 한국부동산원 같은 데서 그렇게 거래량 데이터가 많지 않으니까 그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데이터를 가져옵니다. 그게 바로 뭐냐? 집주인들이 팔려고 내놓은 물건, 그러니까 매도 호가를 이 두 개를 이제 서로 짬뽕을 시켜버려요. 이제 그렇게 하니까 팔리지도 않은 많은 집주인들이 내 맘대로 엿장수 맘대로 그냥 이 가격에 팔겠다라고 올려놓은 그 가격까지 다 이게 짬뽕이 되면서 수도권 전체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것처럼 이게 번진 것처럼 약간 그렇게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. 이런 데이터는 100개라고 하면 100개 중에 딱 한 개만 나오면 됩니다. 99개 요거는 필요 없어요. 그냥 이 사람들한테는 100개 중에 그냥 딱 한 개가 상승이고 나머지 99개가 보합 내지는 하락세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될 때 그거를 기회를 잘 포착합니다. 부동산 파는 이게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시장입니다. 딱 한 개의 상승만이라도 있다면 그것도 알고 보면 이제 거의 허수에 가까운 아주 신빙성이 없는 딱 한 개의 상승만 일단 상승 데이터가 나오기만 하면 이제 그걸로 판을 다 뒤집을 수 있기도 합니다. 한 개의 상승과 99개의 보합 내지 하락 요 싸움이 이제 벌어지는데 거봐, 내가 뭘 했어. 그때 집 사라고 했지. 왜 내 말을 안 들어서 여태 그냥 그 집꼴로 살고 그래. 99개가 보합 내지는 하락세라고? 아이고, 야야야, 걔네들 그거 다 폭락론자들이 하는 얘기야. 부동산 폭락론자들, 돈 없는 애들이야, 다. 유튜브 폭락론자들 말 그거 하나도 믿지 마,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잘 이해가 쉽게 되시죠? 그런데 이게 실전에서는 좀 어렵긴 해요, 솔직히. 심지어 수없이 많은 부동산 시장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걸 또 제출해서 컨펌까지 받아내는 저 역시도
사실 쓰면서 긴가민가 할 때가 분명히 있으니까요.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부동산 폭등기였던 2018년부터 2021년 요때까지 가을까지 요때까지의 모양새하고 그 이후에 지금의 모양새는 많이 좀 상황이 다릅니다. 국지적인 그러니까 서울의 핵심 지역까지만 가격 상승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전국적으로 계속 번지질 못하고 그 다음에 다시 꺼지고 요렇게 이걸 반복하고 있습니다. 요렇게 계속 진행되는 패턴이 현재의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는 이제 또 다른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. 예전하고는 다른 거 바로 부동산 양극화가 점점 심해집니다. 가격 차이가 점점 크게 난다는 거예요. 서울 핵심 지역만 오르고 나머지는 그렇지 못한 결과가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 양극화가 점점 심해집니다. 예전에는 이런 양극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런 게 통했습니다. 수도권이나 서울 외곽 변두리 지역의 아파트를 소유한 집주인들이 집 매도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. 아, 지금 강남이 얼마야, 글쎄. 34평이 15억 하지? 그럼 우리 아파트는 이게 얼마겠어? 못해도 10억은 할 거 아니야. 근데 지금 7억밖에 안 하잖아, 우리 집이. 이게 문제라니까, 문제. 응? 똑같은 시멘트로 똑같이 지은 집인데 왜 우리가 강남에 반값도 못 받는 건데. 이거 곧 키 맞추기 한다니까. 우리 집값 오를 거야. 그러니까 영희 엄마, 철수 아빠, 아우 제발 집 팔겠다고 내놓을 때 10억 밑으로 좀 내놓지 마. 이사 갈 거면 10억에 팔고 이사 가. 강남 아파트가 올랐으니까 우리도 곧 이제 이거 10억 간다니까. 그동안은 이런 게 정말 잘 통했다면 지금은 예전만한 위력이 없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. 부동산 키 맞추기라는 게 지금 현재 잘 진행되지 않고 앞으로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. 강남 아파트 가격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던 분위기가 성립되지 않는다. 요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 팔리네 미분양 쌓이는 서울 중강남.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요즘 강남 4구라고 하는 강동구 여기에도 미분양 매물이 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미분양되고 있다? 이거 여러분께서는 뭐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이긴 한데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. 요즘의 아파트 분양 시장 분위기는 실제로는 어떨까? 제가 그냥 냉정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서울하고 그 주변의 분양 성적표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나쁘지 않은 게 요즘 현재까지 여태까지의 분위기였습니다. 올해 분위기. 물론 뭐 역세권 그리고 대단지에다가 뭐 탑 10 안에 드는 그런 브랜드 아파트라는 전제 조건이 반드시 붙긴 하지만요. 제 댓글 중에는 저를 폭락론자라고 하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. 제가 폭락론자였다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부동산은 다 망합니다. 이렇게만 이야기해야겠죠. 하지만 부동산의 비밀TV는 폭락론, 폭등론 뭐 이걸 떠나서 있는 그대로의 정보만 여러분께 전달하기 때문에 어거지로 부동산 분위기가 나쁘다고 제가 몰아가진 않습니다. 그럭저럭 선방은 하는 그런 서울과 주변 시세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은 또 잘 모르실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면 시행사, 시공사, 뭐 그리고 대행사, 업무 대행사 등등 많은 곳들이 매일매일 정말 수많은 부동산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실무자들이 자기들끼리 또 모임이 있어요. 그 사람들끼리 또 서로 자료를 또 공유합니다. 교환하고 이렇게 정보를. 그러니까 수많은 분석 보고서가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. 많은 게 있어요. 그 정보를 바탕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점점 비관론으로 작성되는 보고서들이 부쩍 늘었습니다. 요즘에 기사에 나온 서울 아파트 미분양 상황을 또 다시 좀 들여다보면 서울 미분양 주택은 969건, 거의 1000건 가까이 되고 전국적으로는 이게 66,776건이라고 합니다. 많은 실제는 이것보다는 많긴 할 겁니다. 왜냐하면 미분양 보고서 작성은 이게 의무가 아니고 그냥 신고이기 때문에 그리고 딱히 지자체에서 이거를 검수를 하지 않습니다. 현실적으로. 그러니까 1000세대 중에 실제 분양된 게 만약에 100세대밖에 없고 미분양이 900세대라고 이렇게 많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
미분양 이 900세대라고 하면은 이게 실제적으로 분양이 되질 않습니다. 사람들이 안 사요, 이거를. 그래서 이때 미분양 신고를 확 줄여서 500세대만 미분양 됐다라고 이렇게 줄여서 신고를 합니다.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팔린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건데, 그렇다고 이걸 누가 와서 그게 맞는지 틀린지, 니네가 신고한 게 이게 맞는지, 이거를 확인하지 않습니다. 아무도 확인을 안 해요.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 축소는 그냥 기본입니다.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실제 미분양 물량은 지금 현재 발표되고 있는 것들보다 훨씬 더 많다는 뜻이 됩니다. 서울 미분양 중에 대략 한 절반 정도가 지금 강동구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보면 천호동 마에스트로 58가구, SI 팰리스, 강동 센텀 1, 2차가 한 137가구 정도 되고 강동 중앙 하이츠 시티 여기가 32가구 정도 되고 뭐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. 아파트 이름을 다 보시면 공통된 게 보이죠? 어떻게든 뭐 강동 아니면 천호 뭐 이런 거를 어거지로 다 껴 넣습니다. 아파트 이름에. 자,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강동구에 위치해 있고 역세권 아파트라는 강점은 확실하게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. 하지만 여기에 또 단점도 있습니다. 뭐 이런 아파트들의 대부분이 나홀로 아파트 내지는 세대수가 좀 적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주변 환경이 실제 가서 보면 쾌적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게 개선의 여지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. 그리고 또 소형 평형이 이런 것들의 주류를 이룹니다. 그러니까 요즘에 선호하는 최소 25평 이상 34평 뭐 이런 것보다는 좀 적은 평형이 많아요. 결국에는 이런 단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분양가가 책정되었던 거 요것 때문에 미분양이 다 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사실 부동산에 있어서 결론은 다 똑같습니다. 그냥 한 가지예요. 비싸면 안 팔리는 거고 싸면 팔리는 겁니다. 이게 부동산에서 굉장히 강하게 적용이 되는 공식인데 남들 다 하는 얘기 제가 이렇게 왜 장황하게 했을까?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과연 어느 가격이 한계점인가 요거를 꼭 알아두어야 여러분이 나중에 뭐 분양을 받든 아니면 매수를 하시든 매도를 하시든 그때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이 손해보지 않고 어떤 일을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. 가격의 한계점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. 가끔은 이 한계점을 뚫고도 가긴 하는데 그렇게 뚫고 간 거는 또 다시 바로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. 요 한계점이 어디인가 요거는 지역마다도 틀리고 입지마다 틀리고 그 시대 상황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지금 힌트를 드리자면 이렇게 폭등기가 있다가 하락한 다음에 다시 오르다가 내리고 해요. 근데 그 가격대를 보면 일정 가격선에 있어서 딱 도달하게 되면 그걸 뚫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뚫지 못하는 그 가격선이 지금의 부동산 가격의 어떤 한계점이다라고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아파트 매매 시장이 지금은 뭐 한풀 꺾인 거는 분명히 맞고요. 당분간은 매수자가 붙지 않을 분위기라는 게 지금 현재 저희 같은 부동산 기획하는 사람들은 다 대세론으로 저희끼리도 굳어가고 있는 중입니다. 많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들은 계속해서 호가를 높이고만 있는 상황입니다. 팔리지 않지만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가격을 계속 쟁여놓고 있는 거예요. 더 높은 가격에서 호가만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요거는 한 1, 2년 전하고도 또 비슷한 상황이에요. 요런 상황이 분명히 있었던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. 제가 요즘에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. 일주일이 정말 너무 짧습니다. 제가 영상 올린 지 또 일주일이 됐는데 너무 또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. 제가 하는 거 없이 더 자주 올리고 싶은데 그게 생각만큼 또 되진 않습니다. 하지만 좀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. 제가 어느 책에서 본 건데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감퇴하면서 그 기억하는 분량이 이제 사람이 적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
시간이 이렇게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. 저도 그런 것 같긴 합니다. 그래도 이상하게 또 월급날은 또 이상하게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.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.